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고 여러 가지 좀 우려와 낙관까지는 아니지만 낙관적인 우려 속에 이제 낙관이 이제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문제와 또 우리나라 문제를 좀 또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트럼프 1기에서는 이제 이방카, 그다음에 이방카의 남편이 이제 쿠슈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트럼프의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국정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이방카하고 쿠슈너의 역할은 이제 축소되고 이제 트럼프의 장남, 차남의 부인,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참 이게 뭐 왕조 시대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이제 장남이 뭐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이라는 조롱하는 이제 밈을 이제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내년 1월 이제 백악관 재입성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11월 10일 현재 시간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시사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옆에 얼굴을 찡그리고 서 있는 사진 위에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적힌 밈, 마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 이제 유행 콘텐츠의 짧은 이제 영상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밈을 공유했고 38일이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당선이 승리한 대선 결과가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공식화되는 12월 17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사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상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부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이제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의 전적인 시인을 받으면서 권력 전면에 나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런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당선된 JD 벤스 상원 의원을 이제 부통령 후보로 선임하는 데에도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장남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정권 인수팀에서 2기 내각에서 기용할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비롯해서 정권 인수 과정 전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장남은 이제 같은 날 11월 10일 미국 현지 시간의 11월 1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에는 전쟁을 옹호하는 매파나 네오콘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고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 이제 주요 내각 인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장남이 공언한 것처럼 뭐 매파나 네오콘을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를 이제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묵은 인사들, 고인물들을 쓰지 않고 이제 트럼프에게 맹종하는 경력이 일천하고 트럼프의 충성이 강한 이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일기 때처럼 대통령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기를 드는 인사들은 주위에 두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트럼프의 당선 직후였는데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이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예상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에너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에서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급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인플레 압력에 서구가 일단은 이제 굴복한 것이 아니냐.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금융 제재를 완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포함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정전, 휴전, 형태를 막론하고 일단 전투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최소한 현 상태에서의 휴전.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점령하고 있는 영토, 주로 이제 돈바스 지역이 이게 되겠죠. 거기하고 지금 이제 크림 반도까지의 지금 회랑, 자포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랑 지역.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현재 지금 확보하고 있는 쿠르스크 일대는 러시아에 넘겨주는 그런 형태, 현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또 뭐 서방은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되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20년 뭐 한시적이던 앞으로든 나토 가입을 불허하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이제 푸틴을 설득해서 이제 현 상태에서 정전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25하고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비교가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이제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루먼이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1952년 대선, 1951년 이제 11월 이렇게 진행되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한국 전쟁의 부담 등으로 이제 1952년 대선에서 이제 공화당은 아이젠하워, 민주당은 애들라이 스티븐슨이 나와서 특히 이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후보는 이제 한국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공약을 내세워서 내가 이제 I shall go to Korea, 코리아에 가겠다라는 것을 전면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 좀 벌어졌었던 것이었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전쟁 발발 당시에 2022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내세운 트럼프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두 전쟁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좀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은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뭐 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25는 미군이 뭐 전쟁 물자는 물론이고 미군도 대규모 미군이 직접 참전한 전쟁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일부 우리나라의 이제 꼴통들이 젤렌스키를 지칭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승만을 꼴통이라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겉으로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전쟁의 이제 지속을 주장했고 뭐 트루먼 대통령 사실 재임 시절부터 미국은 이제 전쟁을 이제 조기에 종결시키는 어떤 형태도 수습하겠다는 이제 그런 방침을 내세워서 1951년부터 와서 미국은 대규모 반격,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공군의 끊임없는 이제 침공을 이제 방어하는 것으로 전선을 이제 축소시켰 거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예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무기나 이제 지원을 해줬지만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로는 절대로 러시아 영토에 있는 군사적인 목표물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뭐 제한을 두었고 이것은 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아예 그 지원의 중단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황인 것이죠. 많은 이제 대한민국 꼴통들이 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 그래서 푸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뭐 미국 사람이 하면 모를까?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화가 치미는 일인 것인데요. 많은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사실은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또 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원래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시진핑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뭐 시진핑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게 뭐 역사적인 뭐 어떤 영토나 뭐 주권의 소유권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전쟁으로 정말 뭐 여러 가지 영토의 크기, 인구, 기존의 군사력 등으로 볼 때 결코 상대가 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비록 서방의 지원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푸틴이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리는 러시아 국민의 일부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한 나라가 돼도 상관없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뭐 젤렌스키가 내지는 미국이 아무리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쟁이 만 2년이 넘도록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 러시아 국민임을 거부하고 푸틴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떨쳐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여기까지 일어난 것이지 아니었다면 푸틴이 당초 계획한 것처럼 뭐 그리고 가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한 달 이내에 이 전쟁은 끝났을 것입니다. 이러하면 6.25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뭐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가 괴뢰 정권이고 사회주의에 동조하고 독립운동 세력이 세웠던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동조해왔다면 아무리 미군의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쟁이 3년 넘게 지속되고 국군의 반격이 성공하고 대한민국 내부에 큰 어떤 난동이 없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 6.25 당시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가치가 없는 나라였죠. 우크라이나는 넓은 영토, 그다음에 특히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상당한 지하 자원이 있었던, 또 소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업 시설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반면에 한국은 모든 것이, 특히 남한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게 전망이 있겠냐, 서구가 지원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망이 과연 있겠냐, 미래가 있겠냐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6.25 당시 대한민국을 두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나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지원으로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60년, 70년 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20년, 30년 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나 서구가 1950년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 기반이 이제 당시에 북한에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것도 주요한 것들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독립적인 존속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냐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푸틴의 모든 것을 양보해서 형식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면 과연 그거는 또 가능한 일일 것인가? 어느 쪽이든 상당한 희생과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트럼프가 정쟁을 혹시 종결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이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일부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이제 점유를 인정받는 것은 도저히 푸틴이 만족할 수가 없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명, 1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엄청난 물자가 소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할양받는 것으로 푸틴이 이 전쟁을 만족하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전쟁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그 시기의 문제일 뿐 전쟁의 재개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1973년 미국이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월맹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채 3년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월남은 공산화되었고, 이것은 1953년 7월 27일 6.25의 휴전에 있어서는 미군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미군이 계속 주둔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았던, 그러나 미군이 떠난 월남은 적화되었던 그 차이에 불과합니다. 또한 1973년 평화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이제 사퇴하게 되니까 월맹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적인 전투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월남을 적화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듯 푸틴이 자신의 친구라고 하니 설사 트럼프가 공언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전투회의가 중단되고 일단 휴전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의 퇴임 후에 과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 어떤 형태로든 전쟁의 재개는 불가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럼프의 말 중에 정말 100% 공감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서유럽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핵물질과 나름 가지고 있는 핵 기술로 이제 핵무장을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을 함께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결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제 살 길은 핵무장밖에 없다라고 결정해서 만약 진행을 한다면 이는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라갈 길이 아닐까. 이런 점을 보아도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를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